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종목은 빅텍입니다. 자, 떠오르고 있는 이 방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업황부터 전망, 그리고 매출 구조까지 심층 분석하는 시간 가질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세계의 정세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지속되어 오는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까지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각 국가들은 국방비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추세가 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이 장기적인 트렌드화가 되어가고, 이에 이제는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때문에 이 각 국가의 국방비는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자, 실제로 이 군사비 측면에서 이 지출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2조 2,400억 달러, 21년에 비해서 이 79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인데, 자, 세계의 이 정찰 역할을 하니까 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 군사비를 더 많이 사용을 할 테고, 자, 2022년에는 이 7,780억 달러로, 자, 하나로는 약 1,052조 6,340억 원을 사용했고, 2위는 중국으로, 자, 2022년에 이 3,040억 달러, 3,43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자, 현재는 이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모두 국방비의 상승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주의 투자는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겠죠. 자, 때문에 이 방산 시장에 대한 규모 역시 확대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산 수출 성장률, 이제 한국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무려 177%였습니다. 자, 한국의 이 경쟁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 속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은 이러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이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서 이 세계 이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방위 산업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총기부터 군사위성 그리고 군수품 생산 전반적인 이 담당을 하는 산업으로 최근 들어서 일자리와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유망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자,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외국의 언론들도 이 한국의 방산에 주목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CNN 그리고 포버스, 영국의 로이터와 같은 이런 언론들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이 이 방위 산업의 메이저리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등 세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자, 한국의 이 방위 산업이 발전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공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도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고도화된 시점이 언제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기반으로, 자, 러시아의 이 최신 무기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 발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주도로 중화학 공업 육성이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었고, 자, 고도화된 시점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기점으로 고도화가 되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방위 산업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밀리테크입니다. 한국은 이 각종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부터 이 정보통신 분야의 이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 산업을 방위 산업과 연결을 하면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향후 방위 산업 시장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밀리테크 4.0을 기반으로 이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이 시장이 15년 후에는 10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존재합니다. 자, 밀리테크를 먼저 확보하면 이 미들 파워가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밀리테크 4.0 이 시장의 선점이 중요해지며 자, 이 신시장에서 우리나라 역시 최상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지위 역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무기에 대한 경쟁력을 설명을 드리면 폴란드에 대한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 자, 폴란드에서 최근 발생한 이 수출은 우선 대규모의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가격 경쟁력. 자, 가격 경쟁력.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속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독일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자주포는 이 독일의 자주포의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69%를 점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슷한 성능을 가졌음에도 값이 더 싸기 때문에 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자, 또 다른 무기의 장점은 이 공급 속도입니다. 자, 한국과 폴란드가 이 계약을 했는데 그 물량 중 1차분인 이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4개월 만에 납품을 했습니다. 보통 이 무게 종류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주문에서 납품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이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의 무기를 구매를 하였냐를 봤을 때는 독일 무기에 비해서 값이 쌌고 그 다음에 납품 기간이 훨씬 짧았다라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무기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런 얘기는 왜 나오게 되냐? 한국 군인들의 이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기후적인 조건 역시 한국 무기의 신뢰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적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 이 방산 시장의 규모 역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 빅텍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빅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빅텍은 1990년 7월 1일 빅텍 파워 시스템으로 설립이 되었고 1996년 1월 9일 빅텍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 2월 5일에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빅텍이라는 기업은 특히 이 전자전 특수 전원 이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함정용, 항공기, 그리고 이 전자전 ES 장비를 모두 개발하는 이 국내 전자전 ES 분야의 전문 기업이고 자, 순수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이 전자전 강소 기업으로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국내 최초로 영하 40도를 포함하는 이 군 환경 조건에서 동작하는 레이더를 개발을 했고 자, 고출력 레이더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정밀 탐색 범위가 확장된 장거리 레이더 핵심 기술 역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방위 사업과 이 민수 사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방위 사업에는 이 전자전 시스템의 방향 탐지 장치,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아 식별 장치, TICN 장치와 같은 이 방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자, 민수 사업에는 이 공공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방위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입니다. 자,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는 국방과학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자, 함정에 탑재 운영 중인 주요 제품입니다. 자, 때문에 이 지속적인 매출의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방향 탐지 장치에 더불어서 이 소형 전자전 장비를 별도로 개발 완료했고, 자, 이를 경량화해서 중소형 함정의 이 생존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이 계약을 양산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TICN 장치인데, 자, TICN은 이 전술정보 통신 체계라고도 합니다. 자, 미래 네트워크의 이 핵심 기반으로 기존의 이 음성 위주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기반 체계와 전투부대의 이 무전기를 대체하는 이 대용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 체계이고, 자, 또 이 정밀 타격 수단을 네트워크로 연동해서 이 지휘 통제소 사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차세대 통신망입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는 이 통신용, 유도무기용, 전자전 시스템용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군용 장비 탑재 설치, 군용 장비 탑재 장치를 말합니다. 자, 전투용 플랫폼에 장착되어 이 전파를 통해 적군과 아군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이 피하 식별 장비 역시 개발 양산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피하 식별 장비의 운용 모드를 모드 5에서 5로 전환하기 위해, 자, 피하 식별 장비 및 성능의 개량 사업을 해상과 항공 분야에서 수주한 바 있다는 점 역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 공공자전거에 이 대여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이 무인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당사는 서울시의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필두로 이 대전, 세종, 그리고 여수와 부경대, 카이스트까지 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이 서울시 따릉이의 어플리케이션 QR코드 그리고 스캔을 통해 이 대여가 가능한 QR 단말기를 각각 수주를 해서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 주관에서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 개발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관련 국책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는 점 역시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제품 중에 매출 비중과 거래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TICN 장치가 전체적인 매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주 거래처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 공급 장치 및 방산 제품은 이 단기 매출액의 49%를 차지하며 주 거래처는 역시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반기의 매출액만을 봤을 때 이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가 매출액의 13%를 차지했고, TICN 장치는 22%, 피하 식별 장비는 11%,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와 기타 방산 품목이 49%, 마지막으로 이 공공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과 전기공사가 5%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자, 빅텍에 대한 업황부터 매출 구조까지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